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또다시 구속을 피한 배우 유아인 씨가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법원에서 일부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의 범행 상당 부분과 대마 흡연을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됐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유 씨가 공범 김모 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그 행위가 대마 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유 씨가 또 다른 공범 박모 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박 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현재 유 씨는 소변이 아닌 모발에서 검출된 마약들, 특히 코카인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발은 시기 특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길게 잡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모발에서 확인된 것만으로는 기소를 하기 어렵죠. 다른 정황적 증거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마약을 다량 투입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크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린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는데요.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공무원이 민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시민체육대회를 앞두고 대민 업무를 담당했는데 최근 잦은 민원에 시달렸다며 가족들에게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남시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A씨였습니다. 사고 현장이나 자택, 직장 등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시민체육대회를 앞두고 관련 대민 업무를 담당했는데 최근 고충을 가족에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체육대회 행사 준비를 위해 지역 유관단체 회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는데 의견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체 인사들로부터 언어폭력과 잦은 전화 민원에 시달리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강압적이고 너무나 일방적인 지시가 수시로 있었고 업무 시간이 아닌데도 전화가 오고 해서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남시 공무원 노조는 시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이유와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유족들의 고충을 함께하기 위해서 하남시는 유족과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 역시 A씨의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다음 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리수술 등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건데 시행 전부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이후에 현장 점검을 벌이고 의견 수렴을 위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년 만에 시행됩니다.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때 이루어지는데 예외도 있습니다. 응급수술이나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은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금지가 원칙인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촬영한 수술 장면을 언제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 의료 분쟁 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이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촬영 영상도 30일 이상 보관이라고만 명시돼 있어 최소 60일 이상 영상을 보관해야 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짧습니다. 수술 장면 촬영이나 열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뭐 수사나 재판이나 조정이나 아니면 전체 다 모든 의료인들이 동의해야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분쟁이 발생해야만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의료진들도 불만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개인정보 유출이나 직업 수행 자유의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환자분의 병을 얼만큼 최선으로 치료를 할까 이게 우선 1순위가 되기보다는 이 치료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고소 고발을 당할까 안 당할까 이거부터 이제. 보건복지부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수는 확실치 않다며 법 시행 이후에 현장 점검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의견 수렴을 위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재개할 예정인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비싼 차값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연말이면 보조금이 떨어질 정도로 전기차의 인기가 높던 예전 상황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들어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 등록한 전기차는 67,600여 대, 1년 전보다 5.7% 줄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전기 승용차 총 13,688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출고된 차는 5,000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천과 대전 등 다른 지자체도 비슷합니다. 연말이면 보조금이 떨어져 받기 어려웠던 이전 상황과 다른 모습으로 전기차 대세 흐름이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충전 인프라가 좀 관리가 안 되고 부족하고 충전 요금도 올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리버드처럼 미리 관심 있던 사람들은 이미 구매를 했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 러시아가 한 달여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공습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친 직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고 각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 내 주요 군사 거점을 집요하게 타격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고 시꺼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남부 헤르손 기숙사에선 자고 있던 남성 2명이 숨졌고 중부 체르카시 호텔은 건물 일부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Ймовірно, під завалами можуть перебувати люди. Рятувальники здійснюють розбір завалів, зрізають аварійні конструкції плити, щоб мала змога піти на перші поверхи і подивитися, здійснити розвідку, чи є там люди, чи немає.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최근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규모로 각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 손상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겨울을 앞두고 전력난을 겪게 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시각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이틀 연속 타격했습니다. 드론 훈련장이 있고 전투기가 배치된 서부 사키 공군기지를 노린 것인데 근래 크림반도 내 주요 군사 거점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양측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장기전을 대비한 경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이 지치길 기다리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휴전이나 평화회담 요구는 무의미하다고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의 목표를 승리 후 재건이 아닌 지구전에서 버티며 번영하는 쪽으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는 군사 전략과 경제 운영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